네, 이제는 2018학년도에 3월에 치러졌던 34번 모의고사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udiences appreciate aha moments so much that they also enjoy simply expecting them, even if the moment never comes. 자, audience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audience라는 단어는 청중이라는 뜻이죠. 청중들은요, 자, appreciat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appreciate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 이러이러한 순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appreciate라는 단어에는요, 고마워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에, 무엇무엇을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평가, 절상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의 뜻이 결정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정되는 그 원리는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는 거지. 이 단어 하나, 즉 appreciate가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는데 이 하나를 뜻을 써라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청중들은 아하, 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내는 소리예요? 뭔가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엇 아하, 야 이거야. 자, 이렇게 할게요. 야 이거야 라는 순간을 appreciate 한답니다. So much, so much가 나왔는데요. so much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문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so that이 나왔죠. 네. 그래서 so라는 단어 다음에 이렇게 that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시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게 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해석 순서는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해 볼게요. 청중들이 아하 하는 순간을 너무나 많이 appreciate 알고 있어서 청중들은 또한 즐긴답니다. Simply expecting them. 단지 그냥 그 아하 하는 순간을 기대하는 걸 즐기게 됩니다. Even if, 비록 그 순간이 결코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까? 음, 내가 해석을 바꿀게. 학생들은 결코 성적 향상되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 해도 꼭 오를 거라는, 꼭 오를 순간을 아주 많이 기대하기에, 기대하기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오를 순간을 이해하고 있기에 결국 그냥 단지 즐긴다. 설령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비유하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문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어떤 누군가가 enjoy a long book, 아주 긴 책을 즐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쇼,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데 that,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왔죠? that offers, 제공해 주는 거예요. no answer, 어떠한 답도 근데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자, 색깔 좀 바꿀게요. 독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50부작 TV를 보고 있는, 그 미니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이걸 보는데도 답이 안 나와. 죄송합니다. 답이 안 나와. 여러 시간 동안. 뭐 이걸 봐도 도대체 내용이 뭔지 결말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if the genre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책이나 영화의 분야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장르가 뭐냐 하면 예, 한국어 안 되는 학생들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게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물론 이건 영어지만 불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영화가 만약에 코미디야. 그러면 코미디 영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포 영화야. 그러면 호러 영화가 되는 거고 이 코미디다 호러다라고 하는 것이 장르고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예, 뭐 소설 장르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편 소설, 중편, 단편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도 뭐 음, 문학과 비문학으로도 나눠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장르인데 장르 그 자체가 resolu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resolu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해결이에요. 이게 예. resolution이라는 단어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제가. 예. 이게 그 장르 그 자체가 해결책을 약속하지는 해결책을 약속한다면 해결. 그러니까 언젠가는 약속해 줄게. 알았어. 결말 내 줄게.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결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말을 약속한다면 여러 시간 동안 그러니까 50부작을 보는데 만약에 49부작까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살인 사건의 주인공 안 밝혀졌는데 결국 50부작에서 밝힌다면 결국 이렇게만 된다면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When the popular mystic television show Lost, Lost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대문 그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건 이름이거든요. 쇼에 아주 인기가 있고 미스틱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신비스러운 이런 의미죠. 음, 그러니까 좀 신비스럽고 인기가 있었던 텔레비전 쇼인 로스트가 종영됐을 때 끝났을 때 많은 팬들은 erupted 폭발했습니다. erupted in indign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 indignation이라는 단어는 빡침이에요. 네, 제가 써드릴게요. 자, indignation, rage, anger, resentment. 그러니까 전부 분노야, 분노. fury 다 분노야. 그러니까 in이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in이 나오니까 분노 안에서, 그지? 그러니까 분노해서란 뜻이야. 분노해서 그다음 erupt는 뭐냐? 폭발하다야. 분노해서 폭발했어. That the showrunners failed to resolve. 자, resolve 여기 또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resolution이라는 이 단어 있죠. 우리가 지운 거. 이 단어와 resolve라는 단어는 동사와 명사의 관계예요. 뭐가 동사냐면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이게 동사가 되고 이 분홍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게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해결하다요. 역시나 해결하다요. 써드릴게요. 자, 이게 동사, 이게 명사. 됐죠? 뭐를 해결하지 못했냐면요. A series, 여기 있네요. 자, 이 시리즈의 많은 퍼즐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퍼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퍼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조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결해야 할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스터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미스터리예요. 이러한 의문들을 근데 시리즈니까 여기서 이 시리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타내는 의미는 그 시리즈물, 로스트라는 시리즈물에 많은 의문점들을 해결하지 못했어. 사람들은 빡치는 거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결말이 왜 이렇게 개떡 같아? 이런 식으로. 다음,
This deprived. 자, deprive가 나왔어요. deprive라는 단어 다음에 사람이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of라는 단어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서 무엇뭐를 빼앗아 버리다는 뜻이에요. 네, 누구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areful viewers니까 careful viewer가 무슨 말일까요? careful은 조심스러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이라는 단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시청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시청자들, 굉장히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시청자들한테 final aha moment, 뭐를 뺏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결말이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 순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예, 이 측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deprive라는 단어, deprive A of B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순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they'd been promised. 그들이 약속을 받았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they'd been promised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설명드릴게요. They'd been promised는 they would been promised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promise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약속하다예요. 맞죠? 하다. 근데 비동사 플러스 promised는 뭐가 돼요? 약속 받다죠. 근데 would 다음에 왜 이게 나왔을까요? 과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죄송해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네. They would been promised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받았던 그 순간. 그럼 도대체 뭘 약속받았다는 건가? 감독이 시청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감독이, 제작자가, PD가,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50부작이라 너무 길어요. 근데 깔끔한 결말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릴 감동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시라는 것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they랑 thought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약속받았던 바로 그 아하하는 순간. 예. 왜냐하면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본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해서 즐기려고 하는 건데 결말이 어정쩡하게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책 집어 던져버리고 영화 안 보겠지, 그지? 영화 욕한단 말이지. 바로 지금 그 느낌입니다. 다음, Some people surely felt like they'd wasted weeks.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Like 뭐처럼 they'd wasted weeks. 내가 몇 주 아니면 이걸 보려고 몇 달이나 낭비했나? 이러려고 이거 봤나? 혹은 of their lives waiting for answers. 정답을 기다리면서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이 lives는 인생, 삶이죠. 생활이야, 생활.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하면서 이 시간만 되면 TV 앞에 앉았던 거야? 자괴감 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워볼게요. 그런데 their final disappointment didn't retroactively change the sincere thrill they'd felt throughout the series. 자, 이 부분 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모의고사는 아시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런 지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 갑니다. 그들의 마지막 실망은 그러니까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봐야 돼. 그들의 마지막 실망은 retroactively. 자, 여러분. 그 retro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어떤 접두사냐? 이 접두사라고 하거든요. 단어 앞에 붙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이게. 네, 거슬러. 그래서 한자어로 얘기하면 소급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네, 소급.
더 이해 잘 안 돼? 국어인데. 자, 말할게. 여러분이 만약에 2018년 뭐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샀어요. 근데 원래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아이패드를 만약에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 근데 1월 1일 아이패드 가격이 80만 원으로 내렸어. 그럼 어떻게 해? 이 12월 31일 날 산 사람들은 엄청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화를 냈더니 아이패드 회사에서, 그러니까 애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님들께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구매하신 고객께는 어, 원래 2018년 1월 1일 아이패드 20만 원 할인된 가격을 소급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즉 12월 다음 그 이전 달 1월 달 이전이 12월이잖아. 그 작년의.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시켜 드리겠다는 말이야. 그 단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retroactivelly라는 뜻이야, 얘들아. 거슬러 가서, 거슬러서 결국 마지막 실망은 진정한 스릴이죠. 네, 그 시리즈 내내 throughout이라는 단어는 통틀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리즈 내내 그들이 would felt, 죄송해요. 여기서는 또 would가 아니죠. 요거는 felt가 나왔으니까 had예요. 그들이 느꼈던 그 진정한 흥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자, 이거 한국어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들이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 실망을 했어. 실망을 했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땠어? 이 드라마나 영화를 처음에 볼 때 느낌이 어땠어? 와, 재밌겠다라고 했잖아. 와, 재밌겠다. 스릴 있겠다. 진짜 너무 좋겠다. 그래서 49편 볼 동안 49편 볼 동안 완전히 거의 덕후로 돼서 살았단 말이지.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10시만 되면, 밤 10시만 되면 TV 앞에 앉아 있고. 송중기랑 누구야? 송혜교 나온 태양의 후예, 그런 신드롬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실망을 했다고 해서 그 처음에 TV 앞에 앉아 있던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스릴을 망쳐놓지 못했다는 뜻이야. 괜찮았다는 거야.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는 그래도 마지막에 실망은 했지만 처음에 볼 때 그 스릴은 가지고 있었다란 말이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Lost was a monster hit for many years. 몬스터라는 단어는 괴물인데 이게 말 그대로 뭐 괴물 히트가 아니라 대히트란 뜻이에요. 대박 드라마였다는 거야. 미국에서 우리나라 배우 김윤진이 나왔던 그 드라마거든요. 러스트는 대박 드라마였는데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왜냐하면 빈칸했기 때문이야. 빈칸. 근데 빈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Even though the writers were just stockpiling riddles without resolution. 자, 이거 중요하죠. 아까 앞에 resolution이라는 단어 계속 나왔잖아. 그러니까 resolution은 해결책이거든. 해결책 없이 riddle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나온 어떤 단어를 바꿔냈는지 말씀드릴게요. 퍼즐이라는 단어하고요. riddle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수수께끼야, 수수께끼. 퍼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없이 수수께끼만 stockpile이라는 단어는 쌓아두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의문 1, 의문 2, 의문 3, 땡땡땡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지. 만약 의문 49라고 해보자. 그럼 시청자는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랬기 때문에 대박이 났대. 그럼 마지막 볼까? 자, 마지막 보자. 많은 사람들은 put a through 뭐뭐뭐라고 나왔는데,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quite a bit of anguish이라는 단어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일까?
through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put through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엇을 통하여 주다라는 뜻이잖아. 뭔가 조금 안 맞아. 응. 근데 if 뒤를 보라고. 이때 if를 뒤를 보라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if 만약 그들이 expect fluent resolution. fluent라는 단어는 유창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결국 뭐야? 속 시원한, 명쾌한, 확실한 결말을 마지막에 기대하면 스스로를 아주 자, a bit of는 약간이야. 약간의 근데 quite a bit of니까 quite은 매우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상당히 많은이라는 뜻이야. 이 자체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put through.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put through는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를 경험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글은 이 몬스터라는 드라마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까지도 지금 보시면 뭐예요? 해결책이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관객들이 결말, 답을 예측하는 경험을 즐겼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작가는 답을 안 했는데 아마 작가가 답을 이렇게 썼겠지. 이런 식으로 결말을 썼겠지. 즉 시청자 자신이 결말을 예측하는 경험을 즐기게 되니 영화에 푹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수수께끼를 쌓아놨는데 결국에는 결말은 내야 되잖아. 나머지는 답이 안 되죠. 나머지 한번 볼까요? 그 쇼에 있는 그 드라마가 현실의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각 에피소드는 그 자신만의 서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듀서, PD는 그들의 쇼에 시청자의 관점을 어답트 채택했다. 그 드라마의 갑작스러운 엔딩, 종결은 시청자들에게 힌트를 주어졌다. 힌트가 주어지거나 현실을 보여주거나 시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였거나 절대 안 되지. 그럼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 드라마가 자기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3월 3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Reading is a technology for perspective taking. 자, perspective take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take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만약에 take, perspective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단어는 뭐냐면 그 관점을 취하다 이런 뜻이 돼요. take perspective가. 그런데 지금 단어의 순서가 perspective라는 명사가 앞에 왔고 이제 take가 taking으로 바뀌었죠. 결국 이는 뭐냐면 관점 취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reading is a technology. 독서라고 하는 것은 기술인데 관점을 가지기 위한 기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는 건 뭐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중립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어떤 기술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When someone else's thoughts are in your head. 자, 여기서 someone else's thought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죠, 이게. 그 밖의 사람의 생각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 are in your head.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는 것은 저자의 글을 보는 거잖아.
근데 그 저자는 누구야? 여러분이 저자가 아님. 맞잖아요. 여러분은 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으면 you are observing the world from that person's vantage point.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vantage point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위에서 나온 관점, 요거랑 똑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되죠. 왜냐하면 이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책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vantage point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맞죠? 다음. Not only are you taking in sights and sounds that you could not experience firsthand, but you have stepped inside that person's mind and are temporarily sharing his or her attitudes and reactions.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not only라는 단어 나왔고 그 다음에 뒤를 보면 이제 but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문법적인 부분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you are가 아니라 바로 are you라는 동사, 비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됐고요. 자, 다음. take insight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take in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표시해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제가 색깔 바꿀게요. 자, 자, take in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take out coffee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if you go to Starbucks, you order the, clerk to make coffee, and I will take out means that you can take the coffee out of the coffee shop. 바깥으로 가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ake in이라는 단어는 안에 있겠다는 뜻이니까 이건 흡수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take out은 가지고 나가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외부로 방출하다. 그럼 뭐야? sight가 나왔고 sound가 나왔고 뒤에 you could not experience firsthand 나왔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의미가 조합이 돼야 되죠. 당신이 firsthand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직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 person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directly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즉, 당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사이트와 사운드. 네. 당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럼 결국 여기서 사이트는 뭘까요? 사이트라는 단어는요, 원래 see라는 단어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니까 결국 장면이 되는 거예요. 사운드는 소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장면과 소리를 taking in,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able로서 비해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have stepped inside, step insid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써드릴게요. 꼼꼼하게 다 해드릴게요. 자, step은 이제 발자국을 딱딱딱 내딛는 건데 inside니까 inside는 안으로란 뜻이거든요.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책을 쓴 저자의 생각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temporarily 뭐예요? 일시적으로 sharing his or her attitudes, 그 저자의 태도와 반응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저자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그 저자의 방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Empathy in the sense of adopting someone's viewpoint. 자, 여기서 끊을게요. empathy라는 단어는 sympathy라는 단어하고 항상 잘 나오는데 동의어예요. sympathy. 동정심도 되고요.
공감도 돼요. 예. 그러니까 공감, 동정. 근데 in the sense of adopting someone's viewpoint. 어떤 사람의 관점을 자, 여기서 perspective라는 단어가 또 단어를 바꿔치겠다는 거 느껴지죠. 이 단어가 이 단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 단어로 바뀌었죠. 딱, 딱.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센스, 의미에서의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의 공감은 is not the same as empathy in the sense of feeling compassion toward the person. 여기 이제 쌤이 하고자 하는 말도 나왔네요. in the sense of라는 표현 나왔는데 여기도 in the sense of 나왔잖아. 그럼 이제 단어 알아가자고. in the sense of는 무엇의 관점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라는 한국어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이거 해석을 어디에 할 거냐면 요걸 할 거거든요. 볼게요. 그 사람에 대해 toward 대해 compassion 동정심이거든요. 연민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연민의 감정 혹은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정심을 느낀다는 관점과는 not the same. 다르다. 자,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말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책을 보는데 여러분이 책을 딱 펼쳤어. 책을 딱 펼쳤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글을 쓴 저자가 A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나도 필자의 생각을 알겠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그 의미하고 공감이란 단어하고 어떤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한 푼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들의 경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엄청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동정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empathy라고 해서 똑같은 종류의 느낌이 아닌 다른 의미의 느낌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용 나와요. 근데 but the first 여기서 처음 거는 뭘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 처음 거는 자, 다시 지우고 해줄까? 자, 다시 지금 이 처음 거는 can lead to the second by a natural route. second는 뭐야? second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까? 자, 노란색으로. 이거. 이게 second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다른 사람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과 말 그대로 동정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데 결국에는 P이면 Q이다처럼 첫 번째 건 두 번째 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lead to 뭐뭐로 이어진다. 근데 by a natural route니까 natural route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루트, 경로로 똑같은 건 아닌데 이걸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다음 3번 stepping into someone else's vantage point 여기서 끊어요. 자, 그럼 주어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자, 아까는 여러분이 step 다음에 inside가 있었죠. 어디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증거 찾아볼까요?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step into라는 단어 써. 똑같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즉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발을 내딛는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단수라서 remind에 s가 왔어요. reminds you that the other fellow has a first person, present tense, ongoing stream of consciousness that is very much like your own, but not the same as your own. 엄청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꼭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구조도 정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표시해 놓고 할게요. 자, 하나씩
가시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발을 내딛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 갑니다. 분홍색으로 색깔 입힐게요. 그 다른 사람이, fellow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first person이라는 거다. first person이 뭐냐? 네. 1인칭이지. 1인칭이자, 그 다음에 present tense. tense가 시제예요. 현재 시제. 네, 현재 시제이자 ongoing stream. 진행되는 흐름. 무엇의 흐름? 의식의 흐름. 근데 다시 대리지. very much like your own. 당신 자신과, 예, 여러분 자신과 very much like, very much, 매우 많이, like, 비슷하지만 not the same as your own. 당신 자신과 똑같지는 않은. 자, 한국어 어렵지? 이 한국어로 내가 써놓은 걸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00%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니야. 그지? 그 필자의 글이.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글처럼 매우 비슷한 그런 의식이 흐르고 현재 시제이며 1인칭 시점인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저자의 생각을 읽는 거잖아. 저자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 저자와 똑같아진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 예. 더 쉽게 설명해 볼게. 예. 이거 한국어예요, 여러분. 아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예. 영어를 잘하려면. 자,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동화 중에서 어떤 동화 있을까, 얘들아? 그래. 백설공주를 읽자. 백설공주는 누가 썼어? 예. 여러분이 쓴 게 아니야. 갑자기 저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백설공주를 쓴 저자가 있어. 근데 독사가가 나오고, 나쁜 왕비가 나오고, 난쟁이들이 나와. 그지?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 쓴 거야? 어떤 저자가 쓴 거라고. 근데 독사과, 나쁜 왕비, 난쟁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책을 집어들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누구의 생각을 읽는 거야? 저자의 생각을 읽는 거지. 맞지? 근데 저자의 생각을 읽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거지. 왜냐하면 저자가 쓴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빠져드는 거야. 맞잖아? 그게 바로 뭐야? 1인칭 시점이야. 그거 뭐야? 현재 시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똑같은 글을 쓰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결국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책을 집어들었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지 않다면 책을 안 읽어야지. 그죠? 바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답이니까. 독서는 좋은 습관이래요. 예, 아니죠. It's a big leap. leap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엄청 높이 뛰는 걸 말하거든요. 이 leap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도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도약은 높이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뒤에 문맥에 따라서 비약이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비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일단 설명할게요. 먼저 that 이하라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어떤 비약이 아닌가? 다른 사람의 단어를 읽는 습관. 이게 지금 뭐예요? 독서예요. 여러분 이 초록색 이 주황색이 두 글자로 독서예요. 다른 사람의 단어를 읽는 습관은 독서 습관은 could put 원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면 일반 사람을 말해요. 일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in the habit of. 자, 뭐가 나왔어요? put A in B가 나왔어요. 아까 34번 문제에서 뭐 나왔어요? put A through가 나왔죠. 맞잖아요.
put in, put through, put out 다 되는 거예요. 다시요. 당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는 습관으로 둘 수 있다. including their pleasure and pain. 여기서 they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을 포함해서 그 다른 사람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걸 쉽게 풀어보면 자, 양서는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불온서적이라고 하죠. 예, 불온서는 안 좋은 책이야. 알겠지? 불온서적은 안 좋은 책이란 말이야. 그러면 불온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안 좋은 생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양서를 읽은 사람은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책의 저자와 닮아가거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독서를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3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nd is always a scarce resource in urban development.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땅은 항상 scarce, 부족한이죠. 네. 그러니까 부족한 자원이다. 왜냐하면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맞잖아요. 네,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항상 부족한 자원이다. In urban development, urban이라는 단어는 도시 개발에서. 왜냐하면 땅은 제한되어 있고 도시는 개발해야 되겠고. 그 다음 볼게요. The building density, 자, high building density. 자, density라고 하는 단어는요, 밀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high building density는 높은 건물 밀도. 자, 써볼게요. 혹은 높은 건축 밀도. By providing more built-up space on individual sites can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scarce urban land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maximize라는 단어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utiliz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꼼꼼하게 할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전치사가 몇 개가 나왔냐면 하나,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High building density. 자, building density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높은 건축 밀도인데 individual site라고 하는 것은 개별 부지를 말해. 사이트, 얘들아, 부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부지는 땅이에요. 개별적인 땅에, 각각의 땅에 더 빌트업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적인 땅에, 자, 빌트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네, 꽉 들어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많은 밀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건축 밀도는 최대화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최쌤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땅의 길이는요, 땅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이제 못 넘어가거든요. 여기도 못 넘어가. 그치? 지금 이제 이거는 여기서 끊기는 거야. 이 검정색 테두리에서 끊기는 거야. 이게 땅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야, 땅. 근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돼. 건물을 지을게. 자,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꽉
들어서 있어.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못 짓지. 더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지으려면 높이줘야지. 맞잖아요. 더 지으려면 높이줘야죠.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별 부지라고 하는 단어가 막 이런 땅이란 말이야, 얘들아. 땅.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 이런 땅에 더 많은 밀도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건축 밀도는 땅이 부족한 이 도시의, 그러니까 땅 부족한 이러한 도시의 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지금 이렇게 계속 위로 높여야지만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여기는 한정되어 있잖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뭐야? 더 지어야지.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더 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어야지. 지금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B번으로 갑니다. High building density. 자, 위에서 high building density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high building density, 즉 건물 밀자, 높은 건축 밀도는,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어떤 특정 제한된 공간에 빡빡하게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밀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높은 건물 밀도는 helps to reduce. 자, 줄이는데 도움이 됨. 뭐를 줄이는 걸까? Pressure to develop open spaces. 자, open spa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개된 공간을 말하는 거야. 예. 공개된 공간. 그러니까 밀도를 높게 만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그 건물이 하나도 들어서 있지 않은 그냥 부지 있죠. 그러니까 공개된 부지를 개발해야 할 부담을 줄이게 되지. 왜? 지금 건물이 계속 어디로 가니까? 위로 올라가잖아, 지금 얘들아.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하늘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봐봐.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 여기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데, 서울대 같은데 보면 뭐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releases. 자, helps의 s가 왔고, releases의 s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렬 구조는 잘 알아두시고요. more land, 더 많은 땅을 release라는 단어는 이제 밖으로 내보낸다, 뭐 공개한다, 풀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더 많은 땅을 풀어주는데 어디에 풀어주냐면 for communal facilities. 네, communal이라는 단어는요, communal, 공용시설이에요. 네, 공용시설과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땅을 풀어줘요. 네. 뭐 하기 위해서요? To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living.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공용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거.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예를 들게요. 자, 보자. 공원, 예를 들어서. 혹은, 이 인근의 농구장, 이 인근의 뭐 체육관, 이러한 곳들은 모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맞죠? 근데 내가 사는 아파트, 이거는 그냥 내 아파트야. 그러니까 공용시설과 서비스를 위해서 더 많은 땅을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건물의 밀도를 높이면 결국에는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나는 거니까 공용시설은 늘어나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의 밀도를 높여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늘려준다 라는 말입니다. 됐죠? 다음, 이해되셨어요? 네, 다음 however 갑니다. however,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 argue라는 단어는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opposite is also true. 반대도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주장한 것과 뒤집어지는 거죠. 높은 건물 밀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assive,
방대한 high-rise building, 아까 봤잖아. 엄청나게 높은 건물,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은 inhabitable, 불가피하다. 네,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대한 구조. 그래서 이제 코마를 가로로 확 빨리 묶어야 돼. 응. 작은 사이트에 크램. 여러분, 작은 사이트에 크램 돼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이 공간에 이 작은 이 부지에 건물이 완전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 이렇게 되면 방대한 구조가 conversely 무슨 말일까? 역으로라는 뜻이야, 얘들아. conversely라는 단어는 역으로라는 뜻이야. 역으로 앞에 앞바지도랑 똑같은 동의어가 되는 거야. 이건 의미상 반대 역으로 very little open space 매우 그러니까 공개된 그런 땅 공간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congested city space 꽉 너무 밀집된 도시 경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왜 result라는 단어 다음에 이게 나왔냐면 이건 결과거든요. 네, 결과. 그러니까 건물의 밀도를 높여갖고 빽빽하게 구조를 지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도시가 그러니까 city space니까 여러분 도시 경관이 굉장히 혼잡해지죠. 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집 앞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치도 못 보고 답답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픈 스페이스도 거의 남아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체육관을 위해서 질 공간을 확보해 놨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체육관을 지을 공간도 남아나지 않게 된다라는 필자의 주장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의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보세요. 실제로는 이걸 고르는 거였으니까. 아셨죠? 자, 다음. This may happen. 자, this 나왔어요. 그럼 이거 자와이죠? 그럼 this가 뭘 가리키는지 발생할 수 있는데 고밀도의 개발이 carried out without planning, 계획 없이 진행이 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밀도의 그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적절한 밀도 통제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충분히 나오지만 도시 개발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37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usic is a specialized branch of learning. 자, 한국어로 써드릴게요. 음악은 특화된 branch라는 단어는 분야라는 뜻이에요. 네, 가지잖아요. 네, 음악은 learning, 학습의 특화된 분야입니다. 음악가는 아무나 할 수 없죠, 그죠? 네, 음악은 배움의 특화된 분야입니다. At least, 최소한 it applies to. 자, 첫 번째 나왔던 단어 applies to라는 단어는 어디에 적용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악가에게 적용이 될 때는요. 음악가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as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을 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부르의 명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가수다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야지만 가수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즉 음악가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음악은 특화된 하나의 학습의 분야입니다. 다음, while we might expect that members of society who take part in singing only as members of a larger group may learn their music through imitation, musicianship, seen as a special skill, usually requires more directed learning.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만약 우리가 자, that 이하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 that 이하를 보죠. Members of society. 자, 주어와 동사를 보면 자, 주어와 동사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주어가 이거고요. 동사가 이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요거는 결국 관계대명사 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꾸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모의고사를 치실 때도 항상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인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내려가면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검정색을 지우고 먼저 해석을 할게요. 자, 사회의 개인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라고 할게요. 예, 지금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단어를 해석하는지는 아시겠죠? 예, 요거 해석하고 있잖아요.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음 may learn, 배울지도 모릅니다. 네, 뭘 배울지도 모릅니까? Their music, 그들의 음악을 뭐를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오케이. 모방을 통해서 그들의 음악을 배울지도 모릅니다. 네, 그죠? 다시요. 모방을 통해서 그들의 음악을 배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musicianship이라고 나왔어요. musician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렇게 ship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음악성이라는 뜻이에요. 음악성. 야, 참 쟤는 음악성이 있다. 그 뭐예요? 음악적 자질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콤마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주어는 musicianship, 동사는 requires. 이렇게 소위 말하는 거품을 빨리 제거할 줄 아는 능력이 문장을 보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음악성, 음악적 자질은 보통 요구한다. 요구한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요구한다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요구한다. More directed learning. 자, 더 directed. directed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direct가 겨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통제된 학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음악성을 갖춘 가수가 되려면 학원도 다니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남이 하는 걸 보고 대충 배울 수도 있겠지만 더 절제되고 통제된 학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음악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이고요. 자,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지우면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해볼게요.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인가요? 예, 제가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 갑니다. 더 큰 그룹의 멤버로서만 노래에 참여하는 개인들. 더 큰 그룹의 멤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교회를 갔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찬송가를 단체로 부르고 있어. 그러면 그건 찬송가 단체지. 그 찬송가 단체의 한 명 한 명이 노래를 부르는 건 옆 사람을 따라하거나 적어도 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면 되는 거잖아. 결국 더 큰 그룹, 멤버가 커요? 그룹이 커요? 그룹이 크잖아요. 더 큰 그룹의 멤버로서만 노래에 참여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그들의 음악을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 다시 더 풀면 찬송가 그룹의 성가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의 무리라면 거기에 한 명 한 명은 결국 모방을 통해서 찬송가를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가대의 그 그룹이 아니라 빠져나와서 정말로 엄청난 음악성을 필요로 하는 단독 콘서트를 열 정도가 되면 찬송가를 부르던 실력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direct learning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요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B. It may be added that. 자, it may be added that이라는 표현은 자, 이렇게 be added that 이라는 표현은 that 이하가 더해진다라는 뜻인데 결국 덧붙이다라는 뜻이죠. 예. In any society 어떤 사회에서도 an individual 한 개인은 learns 오직 only a small portion of his cultural habits 그의 문화적인 습관의 작은 부분만을 배우게 됩니다. 계속이요. 만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자, 일단 여기를 지워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마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여기도 뭐뭐 마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쓸게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이렇게 강의 안 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자, 갑니다. 어떤 사회에서 또 끝. 다음 an individual 한 개인은 learns 배웁니다. 뭐를 배우나요? only 오직 그의 문화적 습관 이상하지? 관습. 네, 그의 문화적 관습의 일부만을 배웁니다. By free trial and error. 자유로운 trial and error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행착오예요. 자유로운 시행착오에 의해서. 근데 for 왜냐하면 여기서 for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for. for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으셨어요? for는 여기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네, 다시요. 왜냐하면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he 그 사람이 would learn only those habits 그러한 관습들만을 배울 것이다. 어떤 관습? which were most rewarding. rewarding이란 단어는 보람을 주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most가 있으니까 가장 보람을 주는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보람을 주는 관습. 그에게만 보람을 주는 관습.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볼까? 우리 관습 중에 어떤 관습이 있어요, 얘들아? 제사 같은 게 있고, 물론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안 지내는 집도 있지만 제사라는 관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차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차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전으로 치면은 향약, 예, 뭐 이런 뭐 품앗이 같은 이런 향약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득이 되면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 이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덧붙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서치가 나왔어. 서치는 여러분 살려줘야 되죠. 그러한 이란 단어 나왔으니까 별표쳐야 되지. 그러한 마구잡이식의 이기적인 배움은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이루은 거니까 그 만이 어디 있었어? 여기에 있었잖아. 자기에게만, 그죠? 자기에게만 도움이 되는, 맞지? 이러한 이기적인 거는 cannot be allowed, 허락될 수 없습니다. 네, 허락될 수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허락될 수 없냐면 사회에 의해서 허락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the individual must learn behavior. 개인은 행동을 배워야만 합니다. 개인은 행동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행동? Which is specified. 구체적으로 드러난. specify라는 단어가 구체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이 되다죠.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 In the culture, 문화에서. 근데 뭐로써 드러난 거야? 정확한 것으로서 아니면 최고인 것으로서 구체화되어 있는 행동을 배워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들아, 네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우고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문화가 말하는 것을 그 중에서도 좋은 거, 옳은 것만을 배워 이 말이야. 알겠지? 예. 그러한 행동은 물론 어떤 결과입니까? learning process, 학습의 과정의 결과입니다. 어떤 학습의 과정입니까? as carried on by previous generation. 이전의 세대에 의해서 as carried on. 이전의 세대에 의해서 무슨 말입니까? 전해진 것으로. 예. 이전의 그 뭡니까? 세대들에 의해. 그 이전의 세대가 누구예요? 조상이잖아. 조상들이 carry on이라는 단어는 계속하다. 이전의 세대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계속되어 온 것으로서 바로 학습의 과정의 결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우리 김치 제조 조상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뭐 김치 제조 하잖아. 그지? 응. 뭐 말이 아니겠지. 다음 이제 A번 가겠습니다. behavior which are successful. 자, 여기서 끊어줘야 되죠. 성공하는 행동들은, 자, 성공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상들이 말한 행동들 중에 좀 괜찮은 행동들은, 성공적인 행동들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석이. 예, 그러니까 조상들이 했던 것들 중에서 올바른 행동들은 persisted. 무슨 말이에요? persist란 단어는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지속되는 거고요. in the form of custom. 자, 아까 관습이란 단어 나왔죠. 보세요. 이 관습이란 단어가 B번에서는 뭐예요? habit란 단어 나왔잖아요. 그거 바꿔치기 하는 거야, 또. 관습의 형태. 한편 those were unsuccessful. 즉 살아남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살아남은 거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살아남지 못한 거라고 해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does가 왔을까요? does는 이 s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살아남지 못한 행동들은 have suffered extinction. suffered extinction 밑줄 꺼놔야 되겠죠. 또 suffer라는 단어를 고통받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진짜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멸종한다. 소멸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소멸 싫어? 없어진다라고 하면 되지. 예, 없어진다. This accumulation of adaptive habit. adaptive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살아남은 행동, 살아남은 습관이야, 이게 관습. 살아남은. 적응을 돕는 습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아남은 습관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이게 pass on 아까 어디 썼어요? carry on. 그지? 전해집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He does not simply learn through imitation.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는 모방을 통해서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다. How to get along in the world. 세상과 지내는 방법을. 그것보다는 inculturate.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예. inculturate. 문화에 적응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음악이 아까 왜 나왔을까요? 음악가가 제대로 된 음악을 배우려면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듯이 관습이라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골라 잡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올바르고 정확한 것을 계속해서 체득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모방이 아니라 적응해서 배워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38번으로 넘어왔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recovering from a series of early failures. 자, ing 나온 순간 분사구문이라는 거 감지하셨죠? 에디슨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recover from. 자, recover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from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로부터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 회복은 병으로부터 회복하실 수도 있겠고 뭐 사업의 실패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은 많겠죠. series of니까 series of라는 단어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속적인 초기의 실패로부터 회복한 에디슨은 해서 토마스 에디슨이 나옵니다. 자, 다음 regained라는 단어는 얻다라는 뜻인데 reputation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을 다시 찾게 됐어요. 명성을 찾게 됐다. 자, 실패를 했는데 실패해서 회복을 못했으면 명성을 못 찾았겠죠. 명성을 찾으려면
결국에는 실패로부터 이겨내야 되니까 이 느낌. 근데 뭐로써 as a great inventor, 위대한 발명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lectric wirings, 자, electric wiring이라는 단어는 전기 배선을 말하죠. 전기 배선, 선을 말합니다. 전기 배선. 근데 in the home,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장이 끊긴 거고요. 문장이 끊겼어요. 끊기고 전기 배선, 어디에서 전기 배선? 가정에서 전기 배선이 또다시 gained 나왔네요. wide acceptance. 뭐를 받은 거예요? 넓은 자, acceptance라는 단어는 그 수락이라는 뜻이에요. 인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에디슨이 발명한 이 전기 배선을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에디슨이지. 알겠죠? 다음. It wasn't that people necessarily became less fearful of electricity, but rather, as they became more familiar with it, they began to believe that the risk could be managed with some safety precautions. 자, 문장이 길어요. 하지만 우리는 긴 문장을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볼게요. 먼저 여기에 but이 나왔고요. 여기에 not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not A but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ather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결국 확실히 아이디어가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people necessarily became less fearful 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electricity. 자,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전기에 대해서 덜 무서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지. necessarily,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시죠? 꼭 뭐뭐 해서가 아니라라는 부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걸 필요하게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필요하게라고 해석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단어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이건 아니에요. 즉 사람들이 꼭 전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가져서 전기 배선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가 뭐예요? rather예요. 오히려 as they became more familiar with it. 자, become familiar with it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익숙하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 더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자, 볼게요. 칼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칼을 꼭 덜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셨죠? 여기. 다음. 그 다음에 그래서 they began to believe. 그들은 믿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믿게 되었어요. 뭐를 믿게 됐냐면요. The risk could be managed. 야, 우리가 조금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니까 위험을 뭐예요? manage manage라는 단어는요. 관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이 관리될 수 있었어요. 맞죠? 뭐를 가지고요? 뭐만 하면요? with some safety precautions. 그죠? 안전 유의사항을 하면,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게 되면, 안전 유의사항,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precaution이라는 단어는 예방 조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안전 예방 조치를 하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위대해요. 예방 조치가 있으면 막을 수 있구나. 칼을 조심스럽게만 다루기만 하면 위험하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입니다. People began to accept the trade-off of the risk of accidental death from electricity for better
and cheaper lighting and work-saving electrical appliances. 자, 볼게요. 지금 어떤 단어를 유의하셔야 되냐면, 자, 이거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 눈에 딱 띄게. 자, 지워볼게요. trade-off라는 단어 나왔어요. 그리고 for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trade-off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이것을 큰 틀에서 보는 A라고 보시고요. 자, 이거를 크게 이걸 A라고 보시고요. 이 박스를. 그 다음에 두 번째 better라는 단어 다음부터 cheaper lighting, work-saving electric appliance를 요거를 여러분이 큰 틀에서 B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들의 안구가 여기를 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trade of A for B 이런 구문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네. trade of A for B 라는 요 구문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 trade off는요, 기본적으로 상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B한테 줬어. B한테 줬어. 근데 다시 B가 A한테, 여러분 B한테 이렇게 줬어. 네.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관계일까요? 이건 지금 어떤 관계예요? A도 B한테 줬지만 B도 A한테 줬지. 이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야.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이 두 사람 다 결국 득을 본 거야. 결국 소위 말하는 뭐예요? 윈윈이에요, 윈윈. 네.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해석해 볼게요. 자, 갑니다. 전기로부터 우연히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이건 어떨 때 그럴 수 있어? 전기를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전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 이거와 다음 더 좋고 더 저렴한 lighting and work-saving electrical appliances. 더 좋고 더 저렴한 라이팅, 조명과 일을 줄여주는 electrical appliance. electrical appliance가 바로 가전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위험이 있고 득이 있는데, 이득이라고 할게요. 이득이 있는데 이거 중에서 사람들은 그래, 위험하긴 하지만 이득을 볼 수도 있으니 좋아, 우리 이거 상쇄시키자. 위험은 그냥 감수하자. 조심하지 뭐 이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rade off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이러한 상쇄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trade off를 한국어로 풀면 여러 가지가 돼요. trade off를. 그러니까 맛교환도 되고요. 맛교환. 이거랑 이거를 교환하는 거니까 맛교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쇄도 돼요. 이런 위험을 이런 걸로 상쇄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아셨죠? 자, 다음. 예를 들면 봐봐. 뭐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 시험이 앞 있어. 그러면 뭐야?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가서 느끼게 될 기쁨이 있다고 본다면 시험 점수가 낮아질 우려는 있어. 그럼 뭐야?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가는 것이 지금밖에 못 간다면 결국에는 갈 수 있잖아, 이걸로 선택했어. 그럼 뭐야? 이 낮아지는 경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맞바꾼 거야. 점수는 낮아지지만 기쁨은 있으니까. 이 상황이 트레이드 오프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hey simultaneously. 자, 좀 지워보고요. simultaneously라는 말은요, 그 동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y simultaneously experienced. 그들은 동시에 경험했어요. 뭐를 경험했냐면 a lower risk of candle and gaslight fires. 네. 그러니까 그 초는 그러니까 캔들은 양초죠. 양초하고요. 그 다음에 gaslight fire니까 이 gaslight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스죠. 그죠? 네, 전기가스.
그러니까 이제 전기, 가스, 불과 양초의 위험이 lower, 낮아진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봐봐, 양초를 쓰게 되면 불이 날 수도 있잖아. 어디에 뭐 커튼에 옮겨 붙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스라이트 파이어니까 가스등의 위험도 낮아졌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결국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They even ignored. 자, 지금 보세요. even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even이라는 단어는 심지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gaslight industry's warning. 네. 바로 가스 등 업계의 경고도 무시 때렸어요. 어떤 경고일까요? 그 몇 안 되는 남아있는 고객들한테 여기서 few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단어인데 부정이에요. 몇 안 되는 이 고객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산업이 지금 망해가잖아. 고객님,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쓰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electric light가 소위 말하는 전기불이죠. 전기불은, 전등은 project라는 단어가요. 뭐냐면 여기서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동사의 의미로 방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방출했다. 그러니까 전기등이 방출합니다. toxic rays요. tox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독성 광선이야. 우리 형광등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은 전자파 같은 걸 방출한다고 하죠. 예, 그런 느낌. 방출을 하고요. 근데 이 독성 광선은 turn their skin green. 고객님 피부를 초록색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사망률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고객들은 진짜요? 근데 뭐예요? 무시했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당연히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돼요. 근데 뒤에 거 볼게요. This made up claim, made up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작된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메이크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화장 전, 화장 후, 뭐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요. 화장하면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조작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made up이니까 이러한 조작된 주장은 뭐로 비춰졌냐면 was seen이라는 단어는 수동태죠. 비추어졌다. 뭐로 비춰졌다. 누구에 의해서 비춰졌어요? 그럼 당연히 by랑 as 둘 다 나와요. 바로 대중에 의해서 as the scare tactic. 네, 결국 scare는 누구누구를 놀래키다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scare tactic은 이제 하나의 단어로 겁주기 전략이죠. 놀래킬 전략. 대중들을 이렇게 일부러 겁주려는. 근데 that it was and they were unmoved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It was라는 말은 실제로 그랬고 대중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겁주기 전술이었는데 일부러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it was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it was the made up claim. 진짜 가짜 주장이었고 실제로 대중들은 were unmoved. unmoved 여기서 뭘게요? 꿈쩍도 하지 않았지. 무슨 소리야. 다음, gaslighting in homes. 그래서 곧 가정에서의 가스 등은 사라졌고요. 전기 등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가정 화재로부터 생기는 사망률도 그에 따라서 감소했죠. 왜냐하면 양초나 이런 거 안 썼으니까.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3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강의 볼게요. And yet, for many potential subjects, cooperating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문제 풀 때는 여기를 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것도 좀 지켜주시기 바래요. In today's digital environment,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appearing in the mainstream news is still an important way citizens can communicate with a broader community about events and issues. 자, 한번 적어볼까요? 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그럼 여러분들도 한 줄 한 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겠죠. 제가 해설지를 나눠 드렸으니까요.
그 해석 적는 부분을요. 그죠? 네. 자, 좋습니다. appearing in the mainstream news니까, 자, appearing이라는 단어는요, 등장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주류 뉴스예요. 자, 요게 주류거든요. 주류가 뭐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KBS, SBS, 혹은 MBC, 뭐 JTBC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예. 이게 안 떠오르고 그냥 이걸 주류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해설지에는 뭐라고 돼 있어? 주류 뉴스라고 해 있어. 주류는 술이 아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KBS나 SBS나 MBC나 JTB 같은 곳에서 appearance 이거의 등장은 이 뉴스에 한번 딱 나와주면 이건 여전히 나오는 것은 그 대중들이 더 넓은 사회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뭐에 대해서? 사건과 이슈, 문제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면 JTBC의 그 최순실의 태블릿 제보 그 보도가 없었으면 아마 오늘날까지도 사회가 많이 안 바뀌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이요. Journalists can provide credibility, status, and a guaranteed large audience that many citizens do not feel they can get any other way. 자, journalist란 단어는 언론인이란 뜻이죠. 네, 손석희 아나운서 생각해 주세요. 네, 언론인들은 provide, 제공합니다. 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공할 수 있냐면 credibility, 언론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뢰성, 그죠? 신뢰성. 그 다음에 status, 여기서 status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그냥 지위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안 와닿겠죠. 어떻게 언론이 지위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언론인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뢰감과 그 다음에 status, 자, 여기가 지위라고 하니까 안 맞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줄게. 자, status라는 단어를 보면 3번에 resp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respect, importance of somebody, 어떤 사람이 받는 존경이나 중요성, 특권이라는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언론인 하면 받는 거는 특권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거 JTBS 떴대 하면 사람들 방송 뜨면 뭐 그런 제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안 산다거나, 예. 그런 특권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guaranteed large audience니까 언론사가 제보하면 어떻게 돼요? guarantee, 보장하다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보장된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보장된 걸까요? 보장된 걸까요? 뭐가 보장된 거예요? large audience예요. 많은 청중들. 왜냐? 뉴스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풀면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한번 그런 메인 뉴스에 한번 등장하는 게 여전히 중요한 방식이 돼요. 왜냐하면 뉴스에 안 나오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은 더 큰 세상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문제랑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인들은 신뢰를 제공해 주고요. 어떤 특권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청중들을 보장해 줘요. 예. 그래서 many citizens do not feel, 자, 많은 시민들이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they can get any other way.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any other way가 나왔는데 any other way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말이야. 다른 방식으로는 그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 네,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 물건 사세요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상대방이 안 믿으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 뉴스에 나오는 건 믿는 경향이 있지. 그지? 예. 그 뉴스가 조작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그죠? 잘 알아두세요. 다음, however, 그러나
To access those benefits, subjects must yield control to journalists. 자, 여기서 이제 access라는 단어가 접근하다라는 뜻인데, 자, 지금 앞에서 말했던 지금 뭐 특권이다, 신뢰다, 뭐 많은 청중들이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지. 이러한 장점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subject. 여기서 subject가 어떤 뜻인지 이해되세요? 예. 취재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주제잖아요. 대상이잖아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취재 대상이에요. 취재 대상들은 yield control to journalists over how their stories are told to the public. 자, 언론인들에게 yield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의 yield는 바로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양도하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기는 주는 건데 reluctantly하게 주는 거예요. 예, reluctant가 뭐예요? 예, 꺼려서, 그러니까 뭔가 마지못해, 예, 마지못해 주는 거야. 결국 이런 느낌이야. reluctantly, 알겠죠? 오케이, 맞아요, 이거. 근데 뭐에 대한 통제를 줘야 되냐면,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죠. How their stories are told.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말되어지는지.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말되어지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 태블릿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다면 최순실의 태블릿을 예를 들면 뭐 JTBC의 손석희 아나운서한테 주는데 방송 내용이나 방식까지도 이 제보자가 원하는 대로 제보해 주기를 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냥 자료만 주면 끝인 거야. 그거 누가 하는 거니까? 손석희 아저씨가 하는 거니까. 아셨죠? 다음, That is a big mistake. 자, 이것은 That is a big mistake. 이거는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News stories have a great deal of credibility with their audiences. 뉴스 이야기라는 게 a great deal of, 예,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예, 뉴스 이야기가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청중들에게, 예,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Whether subject themselves, 취재 대상 그 자체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whether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coverage라는 단어는 보도거든요. 뉴스 보도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느끼는 거랑 상관없이 그 다음 They will have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many people believing it. 그들은 그 뉴스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deal with, 감수해야만 될 것이다. 뭔 말일까 이거. 왜 여기에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That is a big mistake를 살려드릴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좀 살려드릴게요. 봐봐. 대중들한테 뉴스가 한번 전달되면 사실은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방송 한번 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위에 것처럼 결국 위험이 크다라는 거야. 왜냐? 뉴스라고 하면 뉴스 자체가 그 대중들에게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뉴스 대상 그 자체가 뉴스 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근데 만약에 악의성을 가지고 만약에 손석희 아저씨가 자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대중들은 그 거짓된 정보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뉴스 넘겨준 사람은 완전히 쪽박 쓰는 거죠. 맞죠? 결국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엄청난 파장을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deal with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대처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처하다. 뭔가를 다루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if news coverage portrays them as socially deviant or otherwise morally unfit, the resulting stigma can be profound and endur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지워볼게요. 만약에 자, 뉴스 보도가 자, portray라는 단어 나왔고 뒤에 보면 as가 나왔는데요.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portray A as B가 나왔어요. A를 B로서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뉴스의 보도가 그 취재 대상들을 사회적으로 deviant,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unfit, 부적절하다라고 뉴스 보도가 한번 때려버리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 결과의 스티그마란 단어는 낙인이에요. 낙인이 지켜버리는 거 있죠. 예. 낙인이 심하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왜? 한번 찍히면은 대중들 앞에 다시 서기가 힘들잖아. 그 느낌인 거야. 다음, 그 다음에 이제 benefit는 장점인데 address라는 단어 나왔고 지금 oneself to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장점이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없이 바로 장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5번이 이상하다고 넘어가 보는 거야. 볼까? 그렇지만 그러나 yet이 문장 앞에 나오면 그렇지만이라 뜻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잠재적 취재 대상들에게 있어서 언론인들과 협력하는 것은 still a bargain worth striking. bargai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bargain sale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엄청나게 염가 할인 판매를 말하는 거예요. 염가라는 단어에 할인이 있으니까 염가 판매라고 할게요. 염가 판매예요. 근데 strike a bargain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박 거래를 하다라는 뜻인데 거래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bargain, worth, striking이라는 단어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만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데 5번 볼게요. address라는 단어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의 장점. 근데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를 to large news audience, 많은 청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번 방송에 뜨면 so that 너무나 그 여파가 커서 많은 취재 대상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misinterpreted라는 단어는요. 이게 원형인데요. interpret라는 단어를 먼저 써드릴게요. interpret가 해석하다, 통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 죄송해요. interpret가 아니네요. 지금 represent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자, 단어를 바꿀게요. represent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려? represent는 무언가를 나타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miss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잘못 나타내다예요. 근데 being이 나왔죠? being은 뭐예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BPP니까 잘못 나타내질, 즉 대중들에게 오해를 받을 위험을 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걸 정리해 보자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머릿속 정리하세요. 소위 말하는 방송에 한번 나오는 것의 장점이 엄청나게 커서 결국에는 그 장점이 아닌 단점이 아주 크지만 결국 방송 출연하는 것의 가치가 더 크다 보니 방송 출연하게 된다라는 것, 뉴스에 한번 뜨는 것이 좋다라는 글의 의미입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문제 40번이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Major long-term threats to deep sea fisheries as well
all life on the planet.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콤마를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이렇게 묶으면 주어가 threats라는 단어를 아실 거고 derive from이 동사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major long term이니까 major long term threats 무슨 말이에요? 주요한 장기적 위협. 네. 중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위협이 된대요. 어디에 위협이 된대요? to 어디에? deep sea fishers. deep sea fish니까 심해에 사는 물고기예요. 그죠? 심해에 사는 물고기. 결국 물고기를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어류. 그죠? 심해에 사는 어류에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근데 as with all life on the planet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as with라는 표현 이거 느껴야 돼요. as with 뭐뭐와 마찬가지로 자 볼까요? as with 뭐뭐와 마찬가지로 derive from 어디로부터 유래한다. 어디로 유래하는 거냐면 trends of global climate change입니다. 전 세계의 기후 변화의 트렌드로부터 유래된다, 비롯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이제 중대하고 장기적인 위협에 봉착했는데 그건 다른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도 그렇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말이야. 그지? 됐지? 여기까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Although deep sea fisheries are generally cold water species. 자, 보니까 심해 어류들은 일반적으로는 cold water species래요. 네, 추운 물에 사는 종이래요. 즉, 차가운 물에 사는 종이에요. 근데 warming of the ocean itself. 그러니까 ocean itself니까 바다 그 자체의 온난화는 may not be direct threat. 그러니까 심해 종이라서 바다 그 자체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이런 어종들한테 직접적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가 데워지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Many of the deep sea fishes originated during the early Cretaceous when the deep sea was warm and the Mediterranean Sea, which is warmed down to a depth of over 5,000 meters, is populated by deep sea fishes. 자, 문장이 긴데 전혀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문장을 표시해서 하나하나 눈에 띄게 한 다음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문장이 길죠? 어디서 해야 돼? 끈읽기만 잘하면 돼. 끈읽자고. 자, 두두두. 동사가 어디야? 일단은 접속사 앞에서 끊어야지. 따다당.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지. 따다당. 자, 그러면 해석합니다. 많은 심해 어류는 originated. 무슨 말이야? 유래했다. 생겨났다. 이 말이야. 언제 생겨났어? 초기 백악기 때 생겨났어. 밑에 단어 있죠, 그죠?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심해가 따뜻했을 때야. 백악기 때는 심해가 따뜻했을 때래. 그리고 지중해, Mediterranean Sea, 지중해, which is warm down to, 자, 아래로 내려가면 따뜻해. 5,000m 이상 깊이로 내려가도 따뜻한데 여기에도 심해 물고기가 많이 살았다는 뜻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5,000m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가도 따뜻한 지중해는 심해 어류가 서식한대. 근데 심해 어류는 원래 어떤 종이었어? 심해 어류는 원래는 차가운 물에 사는 종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뭐지? 라는 여러분이 의문이 들어야 돼요. 다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Substantial changes may be expected in ocean ecosystems over the next 100 years, driven by an increase in dissolved carbon dioxide and consequent ocean acidification resulting from burning of fossil fuels. 자, 늘상 그렇듯 긴 문장 당황할 필요 없죠. 자, 표시해 볼게요. 늘상 그렇듯 하고 나서 우리가 어디서 우리 눈이 어디서 끊어서 머릿속으로 이제 구간으로 이해될지 생각해야 돼요. 자, 일단은 짧게 보면 여기서 앞에서 끊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전사가 있지만 끊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끊어드릴게요. 상당한 변화가 expected, 기대될지도 몰라. 끝. 다음 어디에서? 바다 생태계에서. 그지? 끝. 다음 언제 동안? 향후 100년 동안. 그러면 합쳐봐. 향후 100년 동안 바다 생태계에선 상당한 변화가 기대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driven by, 이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추진됐느냐? 추진되다라는 말이지. 분사구문입니다. 일종의 increase in dissolved carbon dioxide. 이제 단어를 알아야 될 시점이네. dissolve라는 단어는요, 용해되다라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dissolved carbon dioxide는 물 속에 녹아들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라는 말이야. 오,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리고 consequent, 그 결과 ocean acidification, acid라는 단어 있죠. 이렇게 acid, 이게 바로 산성 혹은 산성의라는 뜻이에요. 뭐 알칼리성, 염기성 할 때 그 말하는 거 있죠. 즉 산성화, 바다 산성화의 결과가 될 건데 resulting from,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결과란 말이야. 물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 물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산성화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산, 그죠? 네. 다음, although the effects on deep sea fishes, 자, 심해에 사는 어류들에 대한 영향은 are likely to be indirect. 오케이, 요거 이제 어법 말고 어휘성으로 잘 봐봐. are likely to be indirect. 그럼 뭐야? are not likely to be direc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그지? 결국 둘 다 뜻은 뭐냐면 직접적이진 않다. 결국 간접적이다. 이런 느낌이야. 간접적이다. 그러니까 심해 물고기에 대한 영향은 간접적일지도 모르지만 뭐를 통해서 loss of coral habitats and changes in prey availability. 이제 여기 잠깐만요.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끊었어요. 그럼 알아야 될 단어 coral habitats, 그다음에 changes in prey availability.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coral habitats라고 하는 것은 산호의 서식지의 손실이 되겠고요. 산호, 이게 산호예요. 산호의 서식지의 손실. 그 다음에 먹이 이용성, 먹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변화를 통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larval stages of deep sea fishes in the surface layers on the ocean. 여기서 끊어야 되죠. 여기서 끊으면, 자, 다시요. 바다의 표면층에 있는 깊은 바다 물고기의 유생 단계. 말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바다의 표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 이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는데 지금 이게 바다의 기준선이야. 지금 파도 있는 거. 근데 여기는 엄청 깊은 곳이지. 여기를 한국어로 내가 심해라고 써볼게. 여기는 뭐야? 얕은 곳이지. 그러니까 바다의 표면층에 있는 deep sea fishes. 예.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여기서 살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잖아. 지금 그 말이야. 유생. 얘들아, 유생이 뭐야? LARVAL이 뭐야? Young insect with soft tube-shaped body which will later become an insect with wings. 그러니까 아기 물고기. 예, 이해되시죠? 아기 물고기였을 때는 아기 물고기 단계에서는
나중에는 여기서 살다가 깊은 바다로 가는 거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가는 거야. 즉, 이 녀석들한테 산성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19살 때까지 부모님이랑 살다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랑 사는 건 붙어 있는 거지. 그럼 그게 바로 표면에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독립했어. 그럼 더 깊은 곳을 가야 된단 말이지. 바로 그 말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표층에 사는 이제 아기 단계의 어류들은 산성에 진짜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이죠. 바다의 온도의 변화는 높이 아니야. 색깔 아니야. 그지? 온도의 변화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아. 심해 물고기들한테. 포즈란 단어는 되다란 뜻이에요. 근데 sea water 땡땡땡 이산화탄소가 뭘 나타내요? 화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chemistry라고 하는 거. 화학 성분의 변화는 바닷물 화학 성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그 녀석 유생 단계, 유생이란 단어 어렵다 얘들아. 유생은 어린 단계, 아기 단계. 그러니까 물의 표면에 살 때 영향을 줘서 결국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